여러분 여의도 정가에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제가 특히 영남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조선일보 사설 보고 또는 조중동 기사 보고 돌아가는 전국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물론 조중동 기사의 상당 부분,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기자들이 취재를 잘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똑같은 아이템인데 기사를 보면 좀 퀄리티가 좋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기사를 똑같은 기사를 한 3가지 놓고 보면 조선일보 기자들이 취재를 참 잘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이라는 세상을 보는 이 창이 다는 아닙니다. 그 매체가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 정가에서 지금 최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쉽게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연합뉴스 기사에 조금 전에 뜬 기사 한번 보세요. 사진. 청와대가 갑자기 개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높다. 뭔 소리입니까? 개헌하겠다는 거죠.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 소리입니다. 국민투표 붙이겠다 이 소리입니다. 개헌한다 이 소리입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떠 있어요. 다음 카드 뉴스 한번 보세요. 여의도 정가에 지금 떠도는 공포. 2028년 총선에서 4당 체제가 열릴 것이다. 신사당 체제. 여기에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국민의힘의 비주류가 국힘당을 이탈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당은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 어느 당에서 이탈한 세력하고 합종연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소위 말해서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활약했던 선수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쳤죠. 작년 연말 조중동 세력과 함께.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강화되면서 당권을 가지고 현역 의원까지도 이제 당협위원장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줄 타고 들어온 국회의원 배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2년 뒤 공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튀어나가겠죠. 튀어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는 사이에 이자들이 확인한 것은 뭐냐? 120만 명 되는 당원들은 장동혁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올공이라든지 전국 집회 현장에서 보면 당원들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를 탈피하는 방법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밖에 없죠. 즉 탈당해서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청래와 김민석의 지금 명청대전이 벌어지고 있죠. 김민석은 사실상 이재명의 대리인이라고 봤을 때 정청래는 영남 좌파들, 친노, 친문들이 다 붙어 있죠. 영남 좌파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대전 상황은 김민석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럼 거기도 영남 좌파들, 친문, 친노 세력들이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지대 지역에서 한동훈을 따르는 어떤 세력들,
영남 좌파들 만나면 당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명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명분이. 사기꾼들도요, 사기칠 때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뭐 새로운 정치, 뭐 분권화된 뭐 대통령 권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수면 밑에, 수면 위에는 하얀 이쁘게 생긴 백조가 둥둥 떠다니는데 밑에는 물갈기질을 엄청나게 하죠. 수면 밑에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이정현 전 의원의 멘트를 인용을 했어요. 여기 보면 본인이 페이북에 이런 걸 올렸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은 민주당의 분당이 아니라 이재명이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 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 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미 사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번 계엄 해제 투표할 때 이재명과 한동훈의 악수. 새로운 정치 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공천 문제가 겹치면 당의 수도권, 충청권, 비주류 중도파에게 이재명의 정치연합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인 정치적 출구로 포장될 수 있다.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 빌드업 하는 겁니다. 빌드업. 이 사진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도 뇌리에 박혀서 잊을 수 없는 사진이죠. 어떤 사진입니까? 이런 사진이죠. 이재명과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의사당 안에서 악수하는 저 장면. 저 장면이 실현되려나?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정현 씨가 정치를 오래 한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촉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이 나면 정청래를 따르는 세력, 즉 친노, 친문, 영남 좌파 세력들과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또는 결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왜? 밖에 조국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국당이 기본적으로 영남 좌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이 개헌을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넘어와야 되죠. 개헌을 하려면 200개 표가 필요합니다. 200개 표. 표가 2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지금 여당, 범여권 다 끌고 모아도 2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효용이 있느냐?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때 뭐 했습니까? 찬성표 던졌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만드는 그 이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여러 정치인들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이대로 가면 당이 갈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나갈 사람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선 의원. 다음 총선은 민주당도 갈라지고 국민의힘도 갈라져서 4개 정당으로 치를 수도 있다고 본다. 4당 체제를 전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 특히 영남 지역에 가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4당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전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세력과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 장동혁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연합을 한다. 그래서 개헌을 한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임기를 뭐 1년 줄이든지. 그러면서 거기 핵심적인 건 뭐예요? 현 이재명에게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까지 봐야 되죠. 4년 중임제 한다고 하면서 현 대통령부터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완전히 이건 연임 독재로 가는 거죠. 여기에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힘을 보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망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 이영준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놈들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들이다. 맞죠?
아니 뭐 현직 자기들이 만들어낸 대통령도 그냥 탄핵시켜서 정치적 사망선고 내려버리는 데 협조하는 자들인데, 심지어 한 사람은 튀어버렸잖아요. 울산의 김상욱이. 거기 가서 울산시장 되고 이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태호 양산의 국회의원, 거창 출신이죠. 예,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김태호가 뭐라고 전했느냐. 이재명하고 최근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뭐 7월 달에 쳤다든가, 뭐, 골프를 쳤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하고 싶어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지금 오늘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뭐 다 났습니다. 임기를,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뭔가 분권형 개헌을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개헌한 다음에 임기 단축은 뭐 힘듭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자, 그런데 김태호 의원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더라. 뭘? 87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제 40년 된 이 87 체제. 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단임제, 직선제, 이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감옥 간다. 이건 사실은 어폐가 있죠. 전직 대통령인데 왜 문재인은 감옥 안 갑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왜 감옥 안 갑니까? 감옥 간 사람은 전부 보수 계열 전 대통령들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문재인 감옥 안 갔습니다. 문재인. 즉 지금 감옥 가는 게 두려운 거죠. 솔직히 말하면. 감옥 가는 게 두려운 거지. 국가 장래를 위해서 분권형 권력 구조로, 이 말은 뭡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포기할 테니까 임기 줄이고 한번 4년 중임제로 한번 가보자 라는 말을 김태호가 대신 하는 거예요. 김태호가. 그러면서 이재명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개헌하자고 말을 하면 반대가 많으니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을 끌고 오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권형 개헌하고 소위 말해서 그 뭐 10명 중에 한 5명이라도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나가든 뭐 제3정당으로 나가든 공천만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이러면서 뛰쳐나갈 자들이 그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시고 좋다. 명분 좋은데 분권형 개헌. 이재명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김태호의 이 발언이 아주 요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면은 연임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연임을 전제로 한 개헌을 할 수 있다. 즉 이재명이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런 개헌이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반응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김태호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권형 개헌, 임기 단축. 내 임기 줄일 테니까, 임기 줄일 테니까 개헌하자. 뭐 이런 소리입니다. 오늘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김태호 의원하고 비공개 뭐 골프니까 이거 비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권에서는 임기 단축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왜? 2030년에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 즉 2028년 총선에 맞춰서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던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꼼수 대마왕들이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정식은 이재명 연임을 전제로 한 개헌이 국민적인 선택에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야기한 것이고, 김태호는 임기 단축을 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하고 싶다는 게 이재명의 어떤 뜻이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해서 어떻게든 이 지지율이 폭망하니까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그 다음 카드에서 올려보세요. 분권형 대통령이 뭐냐 이겁니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 뭐 이런 것만 하고 총리한테 모든 내각의 권한을 주고, 이게 독일에서 있죠. 독일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제. 이게 일종의 살짝 내각제하고 비스무리한 겁니다. 이거 살짝.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 총리는 내치. 자, 그러면 여러분 독일 대통령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독일 대통령 아는 사람 있어요? 독일 총리 아는 사람은 있죠. 누구? 메르켈. 메르켈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수상입니다. 수상. 그 말은 껍데기는 이원 집정부인데 사실상 내각제죠. 독일 정치의 그 전제는 뭐냐면 다당제입니다. 다당제. 그래서 총선하고 나면 연정도 하고, 전혀 색깔이 다른 정당하고 연정을 합니다. 연대를 하죠. 그게 독일 정치의 모습이죠. 독일은 기본적으로 내각제 베이스다. 이거 일본처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외치만 하고 책임 총리제로 간다. 이 소리는 내각제 비스무리하게 가고 싶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2028년도 총선 때 같이 하려면은 이재명 임기가 2년이 줄어야 되는데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식의 연임 전제된 개헌, 이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김태호가 그러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대통령,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냐? 책임 안 지고 튀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이원 집정부제. 한국일보가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김태호 의원이 전한 이재명의 발언 뭐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 정족수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10명이나 한 15명 찬성해주면 연임 개헌 또는 뭐 분권형 개헌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밀실에서 밀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이 원하는 연임제 개헌이나 또는 임기 단축하는 분권제 개헌이나 이걸 어느 정치 세력이 달라붙어서 야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동혁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야 지들이 다음 총선 때 뭐 국힘당이든 뭐 대한민국 당이든지 무슨 당이든지 노란 당이든지 뭐 파란 당이든지 배지 달 거 아닙니까? 그 꼼수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재명은 2022년 대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그때도 연임할 수 있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2번 할 수 있게.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언급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소리죠. 즉 2028년에 총선하고 대선을 같이 하고 자기는 임기 1년 단축한다. 임기 1년 단축한다 이러면은 와, 그 상당히 희생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여론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 뭔가가 분위기가 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에 여러분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 릴레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괜찮은 건데 이재명이 임기 단축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찬성한다면 1번, 안 된다. 개헌은 안 된다. 2번.
여러분의 의사를 한번 쭉 표현해 보십시오. 개헌 안 된다. 2번이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간신문을 기계적으로 읽고 기계적으로 나레이션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오늘 공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 명단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당무감사 비롯해서 당협위원장 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조강특위 명단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장동혁 호의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손댈 수 있는 당협위원장들 또는 해당 당협의 관계자들 제가 명단을 다 만들어서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강특위 명단 위원장은 정의용 위원장입니다. 경북 성주 칠곡 TK 재선입니다. 현재 사무총장이죠. 장동혁 지도부의 실무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장. 그리고 눈여겨보실 분들이 눈여겨보실 사람이 누구냐면 구자근 씨입니다. 구자근 부위원장입니다. 원래 조강특위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부위원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구자근입니다. 구자근 씨는 경북 구미에 국회의원이 2개 있습니다. 갑을 거기에 국회의원입니다. 구자근. 이분은 지방의회 시의회 도의원 출신입니다. 구자근 친윤 친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지금 부위원장이다.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구자근 아유 죄송합니다. 구자근 부위원장 TK 재선. 사실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무적인 총책은 누구겠습니까? 구자근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칼질합니다. 전국 당협 당무감사하고 조직강화 특위에서 칼질합니다. 장동혁의 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 강명구도 구미입니다. TK 초선입니다. 구자근 부위원장이 친윤 친장 정치인이라면 강명구 의원은 초선인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정 조정 팀장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을 했습니다. 국정기획 비서관. 그럼 이건 뭡니까? 완전 친윤이죠. 완전 친윤입니다. 자, 그 다음 서천호 의원 경남 사천 쪽에 서천호 의원 PK 초선입니다.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의 전략기획부총장, 즉 강명구가 조직 쪽에 강하다면 서천호는 전략 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다 만나봤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요? 충직하다고나 할까? 우직하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로 지금 라인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3명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태규 울산 남구가 민주당으로 튀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된 김상욱이 자리에 간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규 의원 판사 출신이죠.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느낌이 딱 오죠. 이 장동혁의 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명의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원외 당협위원장입니다. 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한 사람은 최기식 경기도 당협위원장인데 이분은 경기도 의왕 과천 당협위원장이고 광내경 씨는 부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자, 먼저 최기식 경기도 의왕 과천 당협위원장 전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요 활동이 뭐냐? 노상원 정보사령관, 추경호 현 대구시장 변호인을 해줬습니다. 딱 느낌 오죠? 느낌 오시죠? 응?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데 노상원 정보사령관, 이번 계엄 사태로 좀 고초를 겪고 있는 노상원 정보사령관, 추경호 대구시장 변호인입니다. 답이 딱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광내경 경기도 부천갑 당협위원장.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운동권 출신인데 그 직전에 부천갑 당협 쪽 맡고 있었던 임혜규 부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광내경 씨는 부천시장에 전략공천된 바 있습니다. 굳이 뿌리를 찾아가면 김문수 라인입니다. 부천. 그죠? 자, 여러분, 조광특위 명단 딱 7명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감이 딱 오죠? 친윤 색깔이 있으면서 장동혁의 칼이다. 딱 느낌이 오죠? 다시 1번 한번 다시 보세요. 조광특위 앞에 명단 4명.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회의원이 5명입니다. 정의용 재선, TK 재선 현 사무총장, 구좌근 TK 재선, 친윤 친장, 강명구 TK 초선,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 서천호 PK 경남 사천 초선의 장동혁 지도부의 전략기획부총장.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째 국회의원은 누구냐? 김태규. 조광특위 명단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김태규 울산 남구갑 초선 의원, 장동혁 지도부의 법률자문위원장,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이 최기식 전 검사, 노상원 정보사령관, 추경호 대구시장 변호인, 광내경 경기도 부천갑 부천시장으로 이번 지선에서 전략공천되었던 당협위원장입니다. 김문수, 임혜규 라인. 자, 느낌이 딱 오시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7명의 프로필을 딱 보시면은 조광특위가 어떻게 가겠다 느낌이 딱 오죠?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뭐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동안의 경력이 뭔지 모르고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공부합니다. 그죠? 공부합니다. 자, 조광특위 위원장 정의용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네, 그 다음 카드 뉴스. 지방선거 활동이 미비했던 당협을 정리하겠다. 조광특위는 논의를 하고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방선거 활동,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무소속 후보 뭐 지원했던 당협,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 후보 지원했던. 또 그 해당 지역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구청장이나 군수가 민주당이 돼버렸어. 부산에 많습니다. 부산에 지금 사하구청장 민주당이죠. 강서구청장 민주당이죠. 영도구청장, 남구청장 뭐 다 넘어갔습니다. 사상구청장. 그러니까 지방선거 활동이 미비했던 당협, 여기 현직 국회의원들도 논의가 될 수 없어요. 현직 국회의원들도 지방선거 때 뭐 했냐 이거예요. 응? 그것도 영남에서. 아니 뭐 경상도는 뭐 경상도 사투리로 짝대기만 꼽으면 다 당선된다면서요. 근데 구청장이 왜 떨어졌지?
또 더 들어가서 지방의회 의원들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뭐 어떤 지역 보면 절반이 민주당이에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협 정리를 논의한다. 다 올려가지고 그 논의의 테이블에 다 올려서 칼질을 해야 돼요. 칼질을 매섭게 해야 됩니다. 저 7명의 조강특위 위원들이. 자,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 다음 카드 뉴스 보여주세요. 방법은 뭐냐? 현직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다. 현직 당협위원장을 지역에서 자체 선출한 뒤에 최고위원회 의결만 거치던 이른바 자동 유임 관행을 깨고 일괄 사퇴 후에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구 당협위원장 누가 한다고 해요? 권영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나, 누가 또, 부산 이성권 지금 토론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또 누가 있죠?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던, 등등. 이런 사람들도 일괄 사퇴시키고 당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지역의 시당위원장, 당협위원장, 이런 걸 다 바꾸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되면은, 대안과 미래인가 펄쩍 뛸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대안과 미래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워딩이 나오는데요. 이건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조강특위에서 논의해달라.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지금 2026년이잖아요. 매 짝수년에 8월 말까지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당협위원장들이 임기는 이달 말로 끝이 난답니다. 그러면 당협위원장 선출하는 방식을 손질하게 되면은 전국의 모든 당협위원회에 적용이 된다. 기존 4고 당협 32곳 포함해서 모든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당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은 어떻게 가느냐? 당협 주소지 내 전당원 선거, 당협 주소지 내 책임 당원 선거, 현 당협위원장 재선출 등등등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현재 당협위원장이 바통을 받아서 그대로 재선출되고 최고위원회가 알아서 그냥 방망이 두들겨 주는 것이었는데, 이번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리고 지난 8월 8일 장동혁 대표가 닭백숙 모임을 하면서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줄 서는 정치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일하지 않는 당협위원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다. 이게 형성이 된다.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게 쇄신 아닙니까, 쇄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은 특히 영남 지역 당협위원장 되면 그냥 어깨에 뽕 들어가서 거의 지역의 사또처럼 행차하잖아요. 대부분이. 당원들 의견을 굉장히 무시하고.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다. 자, 그럼 몇 군데쯤 가느냐? 다음 카드 뉴스. 경고 처분받은 25곳 당협위원장이 있다고 합니다. 와, 경고 처분.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흡 평가받았던 10곳. 그러니까 지금 37곳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흡하다. 그러니까 F, 낙제점 받았다. 이런 당협위원장이 이미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10곳은. 비어 있어요, 거기는. 자, 그럼 나머지
경고받았던 27곳 당협위원장이 어디냐? 이거를 내부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의용 사무총장의 말이었습니다. 기존 32곳의 사고 당협, 지난번 당무감사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37곳 중에 10곳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남은 27곳 경고 처분을 받은 당협을 어떻게 평가할지 의견 공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10곳은 이미 이제 쉽게 하면 사표 쓰고 나갔고 27곳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저기가 이제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냈던 2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진과 제가 간략한 명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5명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지난 2월 달입니다. 25인 명단 1. 5명이니까 이 장표가 5개가 있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김경진 서울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영우 전 서울 동대문 갑,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준호 전 서울 노원구 을, 요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 뭐 김경진은 맨날 한동훈 따라다녔죠. 김근식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김근식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뭐 극우 하다가 당원들로부터 엄청나게 항의받았죠. 자, 전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김종혁은 일산 쪽이고 고양시 쪽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명단 2번 한번 보시죠.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이제 충청도 나옵니다. 나태근 경기도 구리, 그 다음에 유재화 전 세종시당 위원장인가 했죠. 그리고 박상수 전 인천 서갑, 서정현 경기 안산을, 여기 보시면 이제 충청도 분 한 분 나오셨고 전부 경기도입니다. 아, 충청도 분 2분이네요. 경기도입니다. 자, 3번 한번 가봅시다. 송주범 서울 서대문 을, 이 서울입니다. 오신환 서울 광진 을, 이 거의 다 이제 오세훈계 아닙니까? 그죠? 오세훈계. 송주범 오신환 이다 오세훈계죠. 이용창 전 인천 서구 갑, 이재영 서울 강동 을, 이종철 서울 성북 갑, 서울 4명 인천 1명 이렇게 했네요. 자, 4번째 이현웅 인천 부평 을, 장진영 서울 동작 갑. 장진영 이분은 변호사인 것 같은데 방송에 나와서 엄청나게 한동훈 편을 많이 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대변자처럼. 그 다음에 조수연 대전 서갑, 최진웅 경기도 용인 을, 최돈익 경기 안양 만안. 여기는 서울분 1분, 인천 경기 3분, 대전분 1분. 자, 마지막 5번째 최영근 경기 화성병, 최원식 인천 계양 을,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 함웅경 서울 마포 을, 현경병 서울 노원 갑. 이렇게 해서 25명이다. 25명입니다. 일단 카드 뉴스 내려주세요. 자, 이 25명, 뭐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했다고 사고직으로 뭐 분류가 된다든지 또는 뭐 살생부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계량적인 수치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이 25명 중에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 저 25명 중에 거의 23명인가가 민주당입니다. 자, 본인부터 민주당하고 붙어서 졌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표를 얼마나 받았느냐, 저 해당 지역구에. 자, 이 계량적인 수치로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은 말이야, 장동혁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당신의 지역구 관리는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이런 논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지역구 관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허구한 날 당대표만 물어뜯으면 그게 제대로 된 당협위원장들입니까? 저는 이 25명이 다 그냥 장동혁 사퇴 촉구했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 성적표, 그죠? 구청장, 군수, 지방의회,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걸 다 표로 환산해서 계량적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 낙제점이다 이러면 가감없이 잘라버려야죠. 그래야 반론을 제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강특위가 이 25명의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한 이 25명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내면 안 됩니다. 절대. 계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증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지방선거 때 여러분의 지역구의 구청장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이네. 지방의원 7명 중에 4명이 민주당이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득표율이 어떻게 됐네? 그거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장동혁 조강특위가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25명이 누군지 일단 라인업을 해서 딱 표로 제가 이것도 쇼츠로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동혁 대표를 사퇴를 촉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지방선거 성적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설득해 나가고 증거와 성적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직 강화가 됩니다. 자기 지역구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허구한 날 당대표만 물고 뜯으면 그거는 온당치 않은 거죠. 그렇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부산시당 토론회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이 이성건입니다. 부산 사을이죠. 토론회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 유치해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전략 토론회 말은 그렇답니다.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해양 분야 기관은 부산 경쟁력 제고의 핵심 분야를 손꼽히는 만큼 유치해야 된다. 또 이성건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이다. 2차 이전은 지역의 강점이나 등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발제를 하나 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 전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듣기로 부산에 18개 당협이 있잖아요. 여기에 총 동원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오늘 사람이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토론회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조강특위가 가동이 되고 당내 분탕 세력들을 이제 일소해야 된다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런 토론회를 여는가? 왜? 지금 보세요. 같은 대안과 미래 권영진 날아갔죠. 거의 권영진 쌍멱살로 날아갑니다.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으로 날아갑니다. 울산시당 위원장, 대구시당 위원장. 남은 게 이성건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오늘 이 토론회는 그래서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 모으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부산 사정을 잘 아는 편에 속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해양수산부 이전하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이전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수부 이전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이 들어와서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것도 전재수가. 그 다음에 북항 재개발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뭐 오페라하우스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옆에 큰 공터가 있어요. 저도 부산에 출장 가면 거기 아침에 산책도 가보고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처럼 딱 쳐서 홈런 되면은 그 홈런볼이 바다에 떨어지는 이야 낭만적이다. 북한 야구장 만들자고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결국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부산의 민주당 세력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잡고 힘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 이전하다고 노력했어요.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북한에 한번 야구장 만들어 봅시다. 뭔가 홈런 치면은 그 볼이 바다에 떨어져서 태평양 바다에 딱 떨어지는 그런 낭만적인 야구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아젠다 선점을 했던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거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여당일 때는 뭐 했는데?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일 때는 뭐 했냐고요? 그때는 뭐하고 이제 야당 되니까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그럼 결국 이재명 정권한테 매달려야 되잖아. 아유 이재명 정권님 공공기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2차로 좀 부산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권 여당일 때는 뭐 했냐고.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저는 순수하지 않다고 봐요. 다 그냥 당협에 오다 내려가지고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부산은 손대지 마라. 그럼 여기 한동훈 올까 안 올까? 응? 한동훈 올까 안 올까? 한동훈 올 수도 있겠죠. 오늘 이 토론회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오후 방송에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동훈 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 부산 국회의원이니까. 그죠? 그럼 그게 뭘 위한 토론회냐고! 이런 식으로 장난이나 치고 있으니까 그동안 부산 지역 산적해 있는 해수부 이전이나 북한 야구장은 힘있는 집권 여당 때 해보지도 않고. 해봤어? 저는 부산 출신으로서 이런 건 분노해요, 사실은. 부산이 맨날 뭐 야구의 도시라면서, 사직 야구장 만든 지 20년이 넘었어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전해 달라는 여론이 빗발쳤어요. 왜 그건 그때 못했지? 집권 여당 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에서 제법 높게 나오는 거지. 다 지들 책임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오늘 저 자리에 만약에 한동훈이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박수치고 희죽희죽 하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승부수를 던져도 저렇게 던지면 안 된다. 저도 다 안테나가 있습니다. 총동원령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 때 뭐 했어, 집권 여당 때? 힘이 있을 때 여당 때 뭐 했냐고. 그래 놓고 뭐 대통령 탄핵시키고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정권님 공공기관 이전 좀 시켜 주있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부산 사투리로 그런 걸 껄베이랍니다. 껄베이. 힘이 있을 때 하지 못하고 힘이 없을 때 어디 가서 맨날 부탁이나 하고 아이고 좀 도와주이소. 보고 있으면 한심하죠 진짜. 주도적으로 못하고 그 아젠다 주도 아젠다 세팅을 민주당 세력이 하잖아요. 친문 친노 세력들이. 그러니까 밀리는 거지.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